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중국 교과서에 실린 지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태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한반도도 중국 영토 안에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는 중국이 숨기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중국 붕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원래 중국 것, 중국의 엘리트 학생들도 믿는 국치 지도의 정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지도에 대한 일본 보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서 1900년도 초반에 제작된 일명 국치 지도입니다. 서구 열광의 중국 침략으로 잃어버린 땅을 수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현재 중국의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치 지도는 중국에 있어서는 치욕을 잊지 말자는 와신상담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너무도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반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아이들 교과서에까지 실렸다는 것은 중국 정부는 정말로 이 땅들을 되찾아야 하는 중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엘리트 학생들까지 이 지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중국 국치 지도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 책에는 한때 사라졌던 국치 지도가 1949년 중국 공산당 설립과 함께 계승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국치 지도가 계승된 이유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공산당의 외부의 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됐음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국치 지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태이고, 국치 지도와 같은 왜곡된 역사를 이용해서 중국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현재 중국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맞다고 보는데, 단지 중국이 아닌 중국 건국 전의 혼돈의 시대,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 유럽과 러시아가 조선반도를 포함해서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을 목숨을 걸고 싸워 저지하고 지켜낸 것이 일본이다. 당시의 중국과 한국은 지금의 북한보다 비참한 생활 환경에다 내분과 외적의 침공으로 엉망인 상태였다. 잘난 척하며 거짓 과거를 자랑해도 역사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조선은 중국의 자치구로서 통치돼야 한다. 그 외에는 안정될 방법이 없다. 한편 일본은 역사상 한 번도 중국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물론 이런 중국을 비난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중국을 두둔하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합리화하는 글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중국을 두고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숨기는 인구 문제에 충격의 새로운 사실,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중국 경제 대붕괴가 마침내 현실로. 최근 시진핑이 부동산과 금융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보도입니다. 10월 1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은행 및 자산운용회사 등 중국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25개 금융기관을 조사해 이들과 민간기업의 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경영 파탄이 우려되는 헝다그룹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헝다를 위기에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펼치는 데에는 심각한 사정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시진핑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거대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파괴한 부는 2조 달러에 이른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업한 문화 대혁명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5개 금융기관의 조사를 시작하므로 금융부패까지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시안 교통대학 연구팀은 10월 1일 현재 출생률이 지속될 경우 45년 뒤 중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7억 명으로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65년 중국 인구는 13억 명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합계 특수 출생률을 1.7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시안교통대학 연구팀은 현재 출생률인 1.3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더욱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저출생은 가속이 붙고 있는데 앞으로 출생률이 1.0까지 떨어진다면 중국 인구가 절반이 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표하는 출생률은 현실보다 굉장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구팀은 인구 감소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중국 인구에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인구는 14.1억 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스콘신 대학의 이후시안 교수는 중국의 인구 통계는 1억 명 이상 부풀려져 있다며 실제로는 12.8억 명 정도이고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안대학의 연구 결과와 위스콘신 대학의 이후시안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2030년 전후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나섰고 사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녀권익보장법은 낙태 수술을 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낙태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낙태를 줄이는 방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은 2014년을 정점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2억 명 이상의 중국 인구가 60세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35년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회보장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도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본과 같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 탓만 한다면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 아닐까?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의미심장합니다. 45년 후? 그때 일본 인구는 1억조차 안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만 일본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도는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